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 무기력 완치 훈련입니다. 청년이라 하면 학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고 일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있는 20, 30대를 가르쳐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 때문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잠만 잡니다. 또는 낮밤을 바꿉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요. 밤에 뭔가를 합니다. 주로 무엇을 할까요? 주로 스마트폰, PC, TV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영화를 봅니다. 일부는요, 오타쿠라 그래서 어떤 취미생활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일부는 최소한의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기력이 무슨 몸의 병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청년 무기력을 사회에서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구직 단념 또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는 이제 영어로요, NEET인데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교육도 학교 다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또 직업 교육도 받고 직업 훈련도 받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니트족이 되겠죠. 그러거나 사회하고 고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을 가리켜서 자발적 고립 또는 고립 청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더 나가면은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청년에서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을 보면은요, 어린이방 같아요. 이렇게 장난감도 많고, 아까 이제 오타쿠가 이제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방은 아직도 어린이방입니다. 몸은 이미 다 성장해서 아저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러한 청년 무기력의 원인은 뭘까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몸의 병, 마음의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인데요. 그 원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요, 나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의존이 있고요. 상응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이제 무기력을 일으킵니다. 이 무기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이제 많은 청년 무기력이 있는 청년들은요, 탁과 회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무기력을 악화시키고요. 그리고 원래 원인이었던 나의 원인, 의존, 상황의 원인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청년 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원인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나의 원인. 나의 원인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삼 원인, 두 번째가 능력 부족, 세 번째가 남과의 비교입니다. 몸맘삼 원인은 첫 번째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 뇌가로. 뇌가로는 생각과다, 감정 과잉, 그리고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뇌를 갖다가 엄청나게 과로하는 거죠. 세 번째, 잘 쉬지 못함, 잘 자지 못함. 네 번째, 예민함. 이게 이제 나의 원인 중에서 몸맘삼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부족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능력 부족. 기본적인 생활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상하고, 밥 먹고, 꾸미고, 정리하고, 이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능력 자체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 생활력이 부족하던가. 두 번째, 일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을 잘 못해요. 어떤 일도 잘 못해요. 세 번째, 관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만나도, 나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만 만나도요, 잘 대화도 잘 못하고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 능력이 부족한 거죠. 세 번째, 남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남보다 많이 늦었고 나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고, 그 대표적인 말이 이런 거죠. 남들은 다 금수저인데 나만 흙수저야.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들을 만나기가 싫겠죠. 즉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원인이 의존입니다. 의존은요, 누구한테 의존할까요? 가장 큰 의존은 당연히
부모 또는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은 엄마가 되겠죠. 엄마는 기본적으로 돌보려고 하는데 그 돌봄의 다른 측면이 바로 의존시키기가 되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돌봄인데 알고 보면 그게 의존이라는 거죠. 또 어디에 의존합니까? 사회에 의존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청년 혜택을 준다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단체 이런 데 의존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실직수당에 의존하는 겁니다. 네. 또 세 번째 큰 원인이 상황의 원인이 되겠죠. 상황의 원인이라는 것은 구직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려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의 원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탓과 회피가 있는데요. 탓은 첫 번째가 내가 무기력해서 못하겠다. 이것도 탓이죠. 무기력 탓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병명을 붙입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병명을 붙여서 내가 우울증 때문에 그래 라고 탓을 합니다. 두 번째가 과거 탓입니다. 과거에 내가 왕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게 이제 과거 탓이 되겠죠. 세 번째,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한다. 내가 직장에서 만났던 누구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네 번째, 아예 직장, 내가 다닌 어떤 직장이 너무 열악하고 분위기 나쁘고 일만 시키고 이게 이제 직장 탓이 되겠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탓을 합니다. 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 또는 세대 간에 공평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사회 탓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사회로부터 자꾸 회피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회피하는 게 어디로 회피해요? 일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집으로 회피를 합니다. 예, 그리고 쉬운 것,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네, 그게 게임, 동영상, 영화, 아니면 오타쿠, 이런 등등으로 회피를 하고요. 더 큰 회피는 뭘까요? 네, 낮으로부터의 회피입니다. 예, 그래서 잠만 잔다든지 아니면 밤낮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원인이 좀 많긴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문제도 다 비슷한 원인입니다. 알고 보면은. 네, 그래서 전체를 갖다 다 놓고서 완치훈련을 해야 되겠죠. 완치훈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원인, 의존, 상해의 원인이 무기력을 만들고요. 무기력에 대해서 내가 탓과 회피로 대처했을 때 악순환되는 구조. 이게 이제 청년 무기력의 원인입니다. 완치훈련은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하는 것. 네, 이게 완치훈련이 됩니다. 탓과 회피는 내가 완치 원하기, 무기력은 겪기와 행동하기, 그리고 나의 원인, 의존, 상해의 원인은 부딪히기와 쉽게 하기입니다. 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훈련은 내가 완치 원하기이긴 한데 지금 무기력한 청년은요, 그것부터 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구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바로 의존하는 현재의 상황을 갖다 지속시키는 원인이 의존이거든요. 의존하는 부모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내 아이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고 힘들고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렇게 이유를 따져서 내가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돌봐야 되겠다가 여지껏 했던 거라면은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고요, 내 아이, 내 자녀 스스로 서게 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의존하지 않게 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월급 주기부터 합니다. 네, 본인의 계좌가 있겠죠? 네, 계좌에다가 매달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은 내 아이가 쓰는 모든 돈이 되겠죠. 모든 생활비. 네, 자기 스스로 관리하여서 계좌에다가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절대 대신 주는 거는 없게끔, 추가로 주는 거나 대신 내주는 건 없게끔 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예를 들면 휴대폰비를 갖다가 부모의 계좌로부터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카드를 아예 줘가지고 맘 놓고 쓰게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겠죠. 네, 그걸 다 없애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월급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의존을 줄여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자꾸 내 아이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냥 잠만 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세들을 보이든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그걸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에 대해서는 네, 자꾸 왜 그러냐 이러면은 반응이 내가 부모 반응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반응을 합니다. 그냥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라고 호소하면은 조금만 들어주고 동의만 해주고 네, 이걸 이제 최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제 중요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변화에 대해서 최대 반응.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전에 안 했던 것보다는 했어요. 밖이라도 한번 나갔어요. 누구라도 한번 만나고 왔어요. 아니면은 말이라도 좀 다르게 해요.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등등.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 본인이 하려고 하면은 최대 반응. 뭘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안 해요. 예, 그러면은 안 한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최소 반응이죠. 전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최소 반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가셔야 돼요. 네. yes 할 때는 yes, no 할 때는 no. 이랬다 저랬다 요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네. 일관되게 yes, no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월급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가 돈을 주는 것을 갖다가 조건으로 뭐 일찍 일어나라든지 무엇을 좀 하라든지 하는 조건을 내고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조건으로 어떤 요구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거보다는요, 좀 더 중요한 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변화의 기회를 제한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됐던, 뭔가 뭐 여행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 또는 참여의 기회, 또는 일할 기회, 이런 것도 제한을 하시는 겁니다. 제한을 하는 거지. 그게 있다면은 제한을 합니다. 근데 선택은 누가 해요? 예,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해라 그러면은 더 회피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고 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다 거절이죠. 뭐 이유 대고서 뭐 힘이 없다든지 뭐가 두렵다든지 거기 가면은 뭐 누가 문제라든지 탓을 하면서 다 회피를 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제 부모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동기가 생겨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완치 원하기가 됩니다. 내가 완치 원할 때는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탓을 했고, 회피를 했고, 의존을 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사실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아까 남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남과 비교하는데 항상 그 비교는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누구라도요. 사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쪽을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과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탓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요, 뭐, 갑자기 이만큼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새로, 이제 하루가 지나면 다시 또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새로, 오늘 하루만 해보겠다. 하루만 해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하루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해본다는 것은 지킨다, 잘한다가 아니에요. 해보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까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몸만 새로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무엇을 해도 10% 덜하고 덜해서 남기기. 네, 뭘 주로 하셨나요? 스마트폰, TV, PC를 주로 봤다면 그것을 10% 덜하기. 그리고 두 번째가 뇌 가로를 줄여야 되겠죠. 생각이 많았다면 그것도 줄여가고요. 또 내가 감정 반응이 컸다면 그것도 줄여가고요.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 TV, PC를 많이 봤다면 그것도 줄여가고요.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쉼 훈련, 숙면 훈련,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둔감 훈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몸만 세로를 통해서 기력이 조금 생기잖아요. 두 번째 훈련은요, 무기력 끊기입니다. 무기력을 갖다 끊는 방법은 이제 행동하기인데요. 무기를 끊는 방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벌떡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훈련에서도, 다른 완치에서 많이 소개했던 훈련인데요. 벌떡 행동은 이겁니다.
이제 다 그동안 늘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현관만 나가 보시라는 거죠. 네, 현관만 나가 보시면은 반드시 계단이 있죠. 요즘 뭐 계단은 내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층만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한 층만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면 뛰어 내려갔다 뛰어 올라오는 겁니다. 한 층만.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벌떡만 하시면 생각 없이 벌떡만 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요. 대부분의 무기력은요. 몸 과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뇌만 과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뇌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만 쓰면은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떡 행동으로 한번 끊고요. 실외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데요. 실외에 있을 때는 100m 달리기 20m, 100m 달리기 갖다 20m만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 100m는 뭐 힘들어요. 근데 20m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내가 행동할 수 있네. 그리고 의외로요 힘이 생깁니다. 네, 물론 조그만 힘이지만요. 예, 그러면은 이제 벌떡 행동으로 무기를 끄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외출하기입니다. 무슨 뭘 하기 위해서, 뭐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무작정 외출하기입니다. 네, 일단 외출을 해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뭘 했던 간에, 뭐 그냥 산책을 하던, 뭐 구경을 하던 됩니다. 이제 외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해본 것 회복입니다. 네, 나가서 집에서는 늘 해보던 것이죠. 밖에 나가도 해보던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부러 안 해본 것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걸어가는 것도 이 길로 걸어갔다면은 안 해본 곳은 다른 길로 걸어가 보기, 안 가본 데 가보기, 안 해본 것 회복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엔 다 혼자가 될 테니까 뭐 혼자 영화관 가기, 혼자 노래방 가기, 혼자 뭐 쇼핑하기. 좀 더 세게 하는 게 이제 혼자 하는 1박 2일. 혼자서 집을 나가서 어디 가서 1박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뭐 관광이 아닙니다. 그런 안 해본 것 해보기에 행동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밖에서 안 해본 거 해보기를 할수록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기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것 해보기, 기력 쌓기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기력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원래 원인이었던 나의 원인, 그리고 상의 원인에 대해서 부딪히기, 그리고 쉽게 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부딪히기의 첫 번째가 당장 일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당장 하라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요, 하루에 1,000원도 됩니다. 네, 일단 밖에 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떤 일이든지, 뭐 하루에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건 뭐 아니야. 저건 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처음이니까 그냥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라는 거죠. 일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면서 일자리 찾기를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찾는 거죠. 네,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일 쉽게 하기를 합니다. 같은 일을, 그 일을 하는데요. 내가 더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힘을 덜 써요. 덜 쓰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더 좋아요. 이게 일 쉽게 하기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닥터 홈피에 보시면은 내 성취의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상황에 대해서 일 쉽게 하기를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처음에는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잘 된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이번에는 관계 쉽게 하기를 합니다. 네, 일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 당연히 뭐 월급도 주고 무슨 복지 혜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일 쉽게 하기를 통해서 일 능력이 늘어나고요. 관계 쉽게 하기를 통해서 관계 능력을, 내가 나한테 부족했던 관계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관계 능력도요. 닥터 홈피에 보시면은 내 관계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상황에 대해서 관계 쉽게 하기를 닥터가 제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 사항이지 각자가 자기 상황에 맞는 능력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 쉽게 하기, 관계 쉽게 하기 돼서 일 능력, 관계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진로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진로 선택 쉽게 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이거 부딪혀야 됩니다. 조금 잘 안 된다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하기와 원십 행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원하고 쉽게 하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막막하더라도 자꾸 진정으로 질문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해야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실패도 많이 겪고요. 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질문하고 원십 행평을 하는 거죠. 원하고 쉽게 하고 행하고 평가하기 하면 할수록이요, 점점 더 잘하게 되고요. 네, 시행착오가 당연히 줄게 되죠. 닥터에도 지금도 질문과 원식 행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마지막은 뭐겠어요? 의존 줄이기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내가 의존했다 그러면은 그 의존을 줄여가는 거죠. 네, 의존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기여하기입니다. 부모에게 기여하기,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줬던 사회에 기여하기. 뭐 책임은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기여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과 부딪히기가 힘들고 두려웠나요? 탓하고 회피하고 의존했나요? 그럼에도 지금의 나로 충분하니 오늘 새로 시작해 보세요. 행동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 하기와 기력 쌓기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